월요일에는 유진 로보틱스 상한가, 그리고 화요일에는 NHN KCP 24% 넘는 상승, IT센도 연속적인 급등을 보였죠. 삼양 바이오팜도 24% 넘는 상승. 수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었죠. 네오셈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19%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그리고 태성은 결국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SPG도 29% 넘는 상승. 목요일에는 아주아이비 투자가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15%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래에셋증권도 18% 넘는 상승. 금요일에는 비치로넥스텍이 25%, SFA 반도체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제주반도체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릴 수 있는 급등이 나오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세 가지 종목을 선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상한가들 그리고 급등주들을 놓치셨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이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 정말로 기분 좋은 상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종목들의 거의 80%가량 이상이 급등 그리고 상한가까지, 그러면서 저한테 좋은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타이밍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좋아했었던, 그리고 그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네오셈이었죠. 제가 정확히 이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상승, 그리고 그 다음날은 상한가까지. 그러면 제가 왜 이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면서 나중엔 개인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저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월 26일 영상이었죠. 이렇게 제가 예전 영상 보여드린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관점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실적만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주봉상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그리고 추세를 타면서 급등이 임박한 패턴을 주봉상으로도 만들어 놓고 일봉상으로도 정확히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키면서 추세 전환 타이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는 30분 봉상으로도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 짧게는 당연히 이 매물대 구간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13,000라인대에서 14,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적 관점 1차 목표가로는 15,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 그리고 그 정도의 실적, 업황,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타이밍까지 이런 종목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상승, 상한가, 이런 타이밍들, 이런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었어요? 제주반도체였죠. 제가 정확히 이날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날에는 급등, 그리고 오늘도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아주아이비 투자죠. 목요일에는 상한가, 금요일에는 추가적인 상승까지. 그리고 이 아주아이비 투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납득을 하실 겁니다. 25일 영상이었었죠. 이 부분 짧게 딱 5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상당히 긴 횡보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5일선, 11선, 그리고 21선까지 모두 수렴시켜놓고 그 위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30분 봉상 제가 말씀드리는 돌파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급등이 임박한 패턴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어때요? 정확히 삼각 수렴 형태의 끝자락을 돌파시키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3,600원 라인대, 그래서 짧게 단기적으로는 이 3,600원 라인대에서 3,700원 라인대, 길게는 이 4,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날도 한 8% 정도 상승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5%, 10% 이 정도는 옳은 걸로 취급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었고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섹터가 그대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히 이날 살짝 조정을 받았던 날도 5일선은 이탈하지 않았죠. 이렇게 단기적인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추세 대응하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어떻게 됐어요? 정말 시원하게 상한가로 바로 안착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죠. 시초가 종목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자리가 잡혔을 때 대응을 하는 거고,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 급등이 멀지 않았다, 거의 임박한 패턴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내일 상한가 종목은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2, 3일 이내에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오죠. 그런데 퍼센트라는 거는 힘듭니다. 없어요. 이 100%라는 건 운도 따라줘야 돼요. 실력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치면서 바로 급등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죠. 왜? 시장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또 강조드리는 게 뭐였어요? 언제나 안정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은 수익이 우선이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잘 지키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들 강조드리죠. 이 구간대 지지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고 상세히 수급이 들어올 때 대응을 해야 된다.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인 이평선들을 이탈할 때는 비중 조절을 하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대응 타점이 다르다. 만약 여기에서 사신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몇 달에 한 달 넘는 횡보가 길어지죠. 기간 조정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못 버팁니다. 이거 이 며칠도 못 버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 기회비용까지 다 살려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좀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 상승도 이 대형주다 보니까 오히려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만족할 만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였죠. 정확히 21선 돌파하는 시점에 말씀을 드리고 4거래일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모두 다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실 수 있었을 겁니다. 종목들은 지난 영상들 보시면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한화비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했었던 한미반도체 그리고 그 지분을 조금씩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 바로 한화비전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비전 바로 이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의 TC본더를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의 급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핵심 공급업체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말 그대로 한미반도체의 경쟁사예요. 일단 2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2,451억 원, YY 기준 47%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매출액은 2조 원으로 YY 기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한화세미텍의 실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2026년도 올해 SK하이닉스양 TC본더 공급 계약 지난해부터 참 말이 많았죠. 그러면서 한화비전은 TC본더를 대량 공급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실적 전망치가 이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2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0억 원대 그리고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2조가 좀 넘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2,600억 원대까지 정말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한미반도체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매출액 부분은 오히려 또 적긴 하죠.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는 올해 기준으로 4천억 원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는 4,600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2배 정도 영업이익은 더 나올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미반도체의 시총은 거의 20조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한화비전의 시총 얼마예요? 3조예요. 단순 비교를 하면 되지는 않지만 매출액도 더 높죠. 영업이익은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20조, 3조. 괜히 증권사에서들도 목표가를 상향 조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이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차트 최근에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었던 121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최근 이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그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주봉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물대 구간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패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물량 소화 고점 라인을 테스트하는 그리고 다시 조정, 다시
돌파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 구간대 지지를 받고 본격적인 대시세 이런 케이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대시세를 가기 위한 차트의 패턴들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다시 한번 돌파 지지 너무 많죠. 이런 패턴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히 그런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올라가요. 전망치도 올라가요. 업황은 좋아지고 있죠. 수급도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비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비전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리포트 기준으로는 목표가 8만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가장 손익비가 좋은 건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이렇게 스킵 없이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죠. 하나비전.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주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대 다시 한번 매물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이 66,000원 라인대에서 7만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동일하게 8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시가총액은 5조를 간다고 해도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3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중기 목표가는 8만원, 9만원 수준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적정평가 수준일 때 기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미반도체 몇 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조예요. 5조까지 간다고 해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실적을 근거로 한다고 해도 이 정도 목표가는 충분히 잡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어떤 겁니까? 일단 분봉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간단해요. 정확히 30분봉상 이 20선 라인 때 지지를 확인이 됐어 바로 대응 가능했겠죠. 그런데 일단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오히려 이 구간대를 돌파를 시켜놓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타이밍, 여기에서 대응 타점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 전 분봉상 이 구간대죠. 일봉상 눌림목 구간, 그리고 고점 구간을 형성을 했었던 이 57,500원 구간대, 이 구간대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면 여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포인트들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간이면서 애매한 구간은 대응이 안 돼요. 대응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이렇게 지지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려가는 건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호가 분석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통해서, 전체적인 섹터의 움직임을 통해서,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을 통해서, 수급 상황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들 어렵다, 호가 분석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사놓고 대응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매매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대응했을 때 가장 손익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비전 이제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구간,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손익비가 더 좋아질 거예요. 이런 구간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잘 포착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니만큼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들이 만들어질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회다. 이런 기회들 잘 챙기셔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에서 매수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본다면 테스도 좀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한 번의 물량 소화, 그리고 횡보 구간을 만들어 놓고 있죠. 일시적으로 아직은 5일선 그리고 130분봉상 120선과는 어느 정도 이격이 있어요. 지금 이 구간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9% 정도의 이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이 구간대에서 강력하게 들어온다면 대응을 해야겠지만, 수급이 조금밖에 안 들어온다, 좀 약하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격이 있을 때는. 그래서 수급을 꼭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테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적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간만 잡는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짧게는 정고점 라인대죠. 이 8만 원 라인대, 길게는 9만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 컨센서스보다 4분기 4Q 실적이 조금 하회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컨센 대비 낮게 나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추세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간에서 횡보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격과 맞물렸을 때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리는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금요일 나온 거래량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박스권, 기나긴 박스권을 이번에 트라이를 합니다. 이 구간대 돌파지지만 확인이 된다면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었던 이렇게 횡보를 보이면서 응축되어 있던 이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대 다시 한번 막힌다. 지금 분봉 자리가 조금은 걸리는 타이밍이죠. 20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체크만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업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점 라인 때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방향성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마지막으로는 CMTX죠.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돌파하는 패턴이 나올 거다. 그리고 목표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3거래일 만에 그냥 바로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일시적인 물량이 나오면서 5일선 지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이 구간대가 어떻게 지지해요? 제가 이때도 이 구간대 돌파하는 패턴을 말씀을 드리고 지지하고 가면 더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5일선까지 지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분봉상으로 이 검정선이죠. 30분봉상 이 120선을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딱 이 구간이 5일선 라인대하고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 지지가 확인이 되면 상장 직후의 고점 라인대 최고가까지는 이 14만 원 라인대부터 25만 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한 기본적인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기술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괜히 TSMC, 삼성전자의 1차 벤더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잡히면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라캐스트입니다. 다른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을 때 한라캐스트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최근에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엄청 긴 박스권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한 달 사이에 5배 가는 로봇주들이 이때에도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갔던 로봇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한라캐스트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이 자율주행 쪽으로도 봐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 휴머노이드 그리고 부품 쪽 관련주들이 가고 있을 때 잠잠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거의 28%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종가상으로. 그렇다는 건 이 구간대 한 번만 지지가 확인이 되면 추가적인 급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분봉상으로 어때요? 정확히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부분은 주봉상으로 봐도 동일하게 너무나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 5주선, 10주선을 정확히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하는 패턴을 만들어놨죠. 이 부분을 리포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캐스트 전장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휴머노이드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장 자율주행 부품 중심의 경량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자율주행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금형, 가전 이런 식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LG전자, 삼성전기, 현대모비스가 국내 핵심 고객사면서 글로벌 자동차사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주장구 기반으로 26년도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전장 부품 그리고 로봇 관련 신규 프로젝트 관련 누적 수주 잔고가 1조 원 이상이에요. 한마디로 26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인 매출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파하는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돌파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라캐스트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이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엔 신고가죠. 25,000원 라인대 에서 26,000원 구간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 구간 지지만 확인이 되면 추세 대응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자리는 잡혀 있죠. 어느 구간 30분 봉상 이 20선 라인대 지지 구간 이 구간이 이 정고점 라인대
이 구간하고 맞물립니다.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부분을 보여주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게 확실히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판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 중에서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자율주행이나 이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때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패턴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간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올라왔죠. 그리고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정말로 오랜만에, 며칠 만입니까 이게, 이 구간 동안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시키면서 20선이 안착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관세 문제예요. 트럼프 관세 이슈가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하지만 수급적으로나 추세를 만들었다는 거, 바로 관세 문제가 주말간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는다면 이 추세는, 단기 추세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짧게는 6천 라인대, 길게는 정고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하고, 지금 타이밍도 만들어지고 있죠. 이 20선 지지만 확인이 되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대응 타점이 바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 다소 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주말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페스카로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대응할 필요가 없었던 구간이었죠. 지지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응 타점이 어디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날 대응 타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점 라인 때 이 매물대 구간이었죠.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불량소화하는 윗꼬리를 다는 패턴이 만들어졌고, 다시 한번 20선 아래로, 다시 위로 또 한 번의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짧게는 이 3만원 구간대, 길게는 35,000원 구간대까지 추가적인 방향성 당연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SDV 관련된 부분은 관세 문제가 특별히 안 불거진다라고 하면 방향성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타이밍도 지금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은 만큼 수급만 체크가 되면 바로 대응 가능한 타이밍이죠. 내일 상한가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더즌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죠. 지난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 아주 기분 좋은 수익들을 많이 냈습니다. 먼저 IT센 글로벌, 그리고 NHN KCP,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우주항공 동시에 엮였던 미래에셋증권까지 괜찮은 흐름이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히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더즌이 이 이후에, 상승 이후에 추세가 꺾이지 않고 최근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자리가 잡히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당연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었죠. 결제 플랫폼에 대해서는 당연히 네이버 쪽이 가장 먼저 앞서갑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 쪽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결제 쪽에서는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게 바로 NHN KCP, 그리고 다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은행, 증권사 쪽에서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IT센 글로벌을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던 거였고,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더즌도 빼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하나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화폐 체계를 완벽하게 흔들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미국이에요. 트럼프죠. 이 말도 안 되는 부채를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의 없애다시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이 체제가 망가졌을 때와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채를 지금 다 어디로 떠넘기고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쪽으로 어차피 사야 되니까 떠넘긴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우리나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보다 더 많은 미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독일보다도 더 많은 수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화폐 주도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라면 케빈 어시가 있죠. 이번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길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종목에 대한 추세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 상황 그리고 자리까지. 주봉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전 가장 강력했던 매물대를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더즌의 대응 방법이에요. 일단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짧게는 6,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그 다음 고점 라인대였던 6,000원에서 6,400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응 관점인데 지금 30분 봉상 이 20선 라인대 정확히 이 구간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수급이 들어온 타이밍 여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차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수준이에요. 이 구간대 이탈만 하지 않고 상태 수급만 들어오면 바로 대응 가능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보셔야 될 건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상승 이후에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시켜 놓는 모습을 만들어 놓은 만큼 짧게는 26,000원 라인대에서 27,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잡혔죠. 이 구간대 상승에 수급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IT센 글로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일선 라인대 이탈하기 전까지 제가 계속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STO, 스테이블 코인 모두 다 연결이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금거래소, 은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이탈 전까지는 추세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대응은 안 됩니다. 기존에 이때부터 말씀드렸을 때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신규 대응은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올라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손익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3가지 종목 그리고 그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개별주들이 있어요. 먼저 그린광학이죠.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 수익 시원하게 봤었던 그린광학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5일선, 11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고 추세 전환 시그널까지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30분 봉상 20선 위에 정확히 안착을 시켜놨죠. 이 구간대 정확히 수급만 포착이 되면 짧게는 4만원 구간대, 길게는 45,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해서 CG 매듭백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구간에 자리를 했어요. 정확히 물량소와 함께 고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고 삼각수렴대 끝자락에서 지금 돌파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용기기, 의료기기 쪽에서도 최근에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 패턴이 만들어진 종목들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급등이 임박한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 대응 타점이 만들어지면 살짝 떠 있죠. 대응 타점이 만들어지면 제가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R 모션도 조금 체크는 해 놓으셔야겠죠. 상장 직후에 물량 출회 그리고 다시 한번 5일선을 돌파를 시키면서 위에 안착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베어링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자동차 쪽으로도 그리고 산업기계 쪽으로도 다 엮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력한 상한가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히는 타이밍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짧게는 22,500원 라인대, 길게 본다면 25,000원 구간대까지도 매물대 구간 충분히 돌파 가능한 그 수급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응 타이밍은 정해졌죠.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플러스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추가 섹터 관련 종목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별주들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들은 타이밍이 잡힌다면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제가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메인 종목이죠. 세 가지 종목만 잘 체크해 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2월에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됩니다. 1월달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죠. 코스피는 5천을 갔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25년 만에 1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종목은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 댓글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상황 관련된 섹터 내용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에 따른 방향성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어떤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언제나 안정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수익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1월 달에 큰 수익 내셨던 것처럼 2월 달에는 더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첫날부터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